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네, 혹자는 뭐 지금 주가도 고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주주들을 비롯해서 또 회사는 그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지금 올해 초에만 세 번에 걸친 또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할 때 항상 이유, 주가가 저평가 부분이어서, 네, 그게 또 큰 이유 중에 하나 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어제 나온 기사에는 그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특히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빠졌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신저가 13만 9천 원을 또 기록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가에도 네, 언론에서는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회사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말씀드린 대로 언론 기사는 현재 주가도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이겠죠.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네, 정말 셀트리온 고평가인지 네, 꼭 확인해 보시고 물량 간수들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네, 성공 투자하셔야죠.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월달 1월 10일쯤에 우리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 가치 제고 위한 자사주 매입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1월 10일 날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유가 주가 안정화 및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이다. 현 주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 셀트리온 1000억 원, 헬스케어 500억 규모의 자사주 를 진행을 했던 상황이었죠. 셀트리온 관계자는 회사의 본질적 가치 및 성장성을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기업 가치 대비 지나친 저평가라 판단해서 이번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가치 보존 및 주주 가치를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 이때 주가가 그죠? 이때 주가가 제가 알기로 한 17만 원, 18만 원대 아니었나요? 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당시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일단 자사주 매입 첫 번째 액션이 나왔던 상황이었죠. 네, 두 번째 이제 2차 부분 거죠. 2월 21일 날 나왔죠. 셀트리온 주주 가치 제고 위에 800억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누적 1,8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 주가 안정화 및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가 매입은 회사가 본업인 바이오 약품 사업을 통해 견조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된 결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회사의 내재 가치가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사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 표현 및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추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해서 또 이때 2차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죠, 그죠? 지나치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때도 16만원, 17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은 상황이었죠, 그죠? 그때도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 주가 저평가 부분이다. 물론 또 이게 큰 틀이지만 그죠? 또 다른 작은 뭐 이유로는 뭐 추가 담보, 주식 담보, 서정진 회장의 주식 담보 뭐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겠죠. 그리고 회사 직원들 자사주 작년에 25만 원, 26만 원대 자사주를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일단은 주가가 계속 빠지면 또 반대 매매 이슈도 나오겠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큰 틀의 목적 부분,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여전히 저평가 부분이었죠. 3차 때 이제 5월 18일 날 부분 이제 주주 가치 제고 위에 추가 자사주 매입 결정 올해 누적 약 2,500억 규모에서 이때는 그저 뭐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가 안정화 및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일단은 여기 있네요. 현재 주가 수준이 여전히 저평가에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된 상태다. 그래서 그죠? 일단은 회사에서 말하는 큰 틀 3차에 걸쳐서 자사주 진행했던 사항, 똑같은 이유, 공통된 이유. 현재 주가 여전히 저평가. 아까 1차 때 그때 주가가 뭐 17만원, 18만원대라고 하면 2차 주가대가 16만원, 17만원대였습니다. 지금 3차 주가 14만원대 부분이었죠. 이때도 지나치게 저평가, 이때도 지나치게 저평가, 이때는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실 것도 PER도 마찬가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죠? 우리 실적에 대한 부분 매년마다 성장을 하고 있죠. 물론 과거 대비 그렇게 급성장 부분은 아니지만 올해에도 일단 작년에 1조 9,1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했죠. 올해 컨센서스가 대략 2조 원대 부분입니다. 영업이익도 뭐 일부는 그죠, 조금 역신장 한다고 좀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성장하는 부분으로 본 사항도 있지만, 당연히 뭐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과거 PER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PER 한 60에서 80 정도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35 정도 부분이거든요. 이때도 저평가, 이때도 저평가, 3차 때도 저평가, 가장 저평가 있는 부분이죠. 주가가 14만원대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올 들어 세 번째 자사주 매입 셀트리온, 주가는 미지근. 왜? 하면서 어제 5월 19일날 나온 기사 부분입니다. 한재영 기자. 업계에서는 주가 수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 배경 중 하나로 주주 가치 제고를 언급한 것처럼 통상 자사주 취득은 호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셀트리온 주가 세 번째 자사주 매입 결정이 공시된 18일 오후 0.3%, 뭐 종가는 일단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19만원이었던 연초에 대비해서도 28% 낮은 수준이다. 적극적인 주가 부양책에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전반적인 금리 인상기에 셀트리온 주식의 가격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무슨 이것도 그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일부 맞습니다. 일부는. 하지만 여기서 셀트리온의 현재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률은 35배 수준이다. 과거 60에서 70배에서 상당 부분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거 누가 평가를 했을까요? 높다. 아직 14만원인데 지금도 높다. 고평가다. 한 펀드 매니저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저가 매수이긴 하지만 셀트리온 주가 수준이 여전히 높아 매수하기엔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네. 어떻게 보면 그죠? 조금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부정적인 한 펀드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겠죠. 네. 지금도 수준이 높다. 회사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부분이다. 여기 언론에서는 높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물량들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높은지 안 높은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SK바사, 뭐 이 정도가 그저 조금 이름이 있으면서 조금 대기업 수준에 속하는 부분이죠. 자, 셀트리온 21년 PER이 48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그죠?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통 60에서 8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굉장히 낮게 떨어졌던 상황이었죠. 지금 현재 22년 매출 컨센서스, 네이버 기준 컨센서스입니다. 2조 2200억에 영업이익 7400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네이버 컨센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33.5에 추정 PER 35 부분입니다. 35.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PER 83이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 1조 9500, 영업이익 2,500에서 영업이익률 12%대, 추정 PER 41입니다. 네, 헬스케어보다 조금 낮죠. 물론 헬스케어도 그죠, 과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
21년 PER 135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는 그렇죠. 제약은 고평가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때 135가 나왔던 부분, 다케다 제약의 매출 부분 자체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매출이 급신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케다에 대한 부분 매출 자체가 이제 다 포함이 되었죠. 물론 전체적으로 전년비 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죠. 당연히 이때는 다케다 제약 부분이 1년 풀 이어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올해 풀 이어로 다 들어가는 사항이죠. 뭐 기존 바이오 시밀러만 뭐 그냥 보합 정도만 유지가 되어도 다케다 제약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추정 PER 예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의 뭐 경쟁자 뭐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싫어하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에 PER 151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죠? 우리 48이었습니다. 151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언론상에서는 그죠? 바이오시밀러 뭐 이때도 뭐 레드오션이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뭐 수익성 악화 부분, 그리고 CMO, CDMO에 대한 부분, 코로나 이슈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삼바 급성장했죠. CMO에 대한 전망, CDMO에 대한 성장, 뭐 수주 계속 받았던 상황이었고요. 앞으로도 뭐 몇 년치 수주를 계속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151이 나왔는데 그런 수준에서도 비해서도 그죠,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굉장히 높은 고 PER 부분이었습니다. 22년 올해 삼바 매출 한 2조 원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6,600억대, 영업이익률 32.6%인데 이 기준상으로 추정 PER 107입니다. 여전히 높죠. 물론 과거 대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만 그죠? 단순하게 우리 셀트리온 35, 셀트리온 헬스케어 41, 삼바 107입니다. 전체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 부분, 뭐 제가 뭐 셀트리온 주주이긴 하지만 그죠,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도 좀 약간 CMO, CDMO가 성장 가능성 자체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있을 듯합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 전체적인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2030년에 그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뭐 90조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CMO, CDMO 시장이 일반적으로 더 크겠죠, 그죠? 바이오 시밀러 시장보다 전체적인 파이 부분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더 클 겁니다. 그냥. 근데 단순하게 보면 또 삼바는 또 인정해줄 건 인정해야죠. 뭐 거의 뭐 세계 1, 2위를 다투는 CMO 공장, 뭐 4공장, 5공장, 6공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단순하게 뭐 조금 그죠, 객관적으로 봅시다. 해서 뭐 셀트리온보다는 고 PER,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고 PER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합니다. 좀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너무 높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너무 높고 우리 셀트리온은 너무 낮다는 거죠. 과거 우리 60에서 80 받았을 때도 매출이 그죠, 뭐 약간 급성장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급성장할 가능성은 뭐 과거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죠. 그리고 우리 국내 이름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유한양행 21년 PER이 42였습니다. 우리 셀트리온과 거의 비슷했죠. 매출은 1조 6천억인데 영업이익이 486억이거든요. 그럼에도 PER이 42가 나옵니다. 우리 영업이익 7,500억대 부분이었습니다. 유한양행 480억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고 PER입니까? 이게 적정 수준이라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저 PER이죠. 영업이익 규모상으로도 거의 17배, 한 20배 조금 안 되는 거죠. 20배 조금 더 안 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21년 PER이 42가 나왔고요. 올해도 한 1조 8천억 예상하면서 영업이익 625억입니다. 영업이익률 3.4%대, 추정 PER 42, 우리 추정 PER 35입니다. 유한양행 625, 영업이익, 우리 영업이익 7,400,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난데도 그죠? PER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 성장 가능성이 더 클까요? 이 성장 가능성이 더 클까요? 일반적으로 전통 제약사들 그죠? 성장 아주 그냥 더디죠. 잘 해봤자 두 자리, 아니면 보통 5% 미만, 한 7% 미만, 그 정도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21년에 1조 2천억에 영업이익 1200억 해서 PER 45,
그리고 올해 1조 2,900억에 1,300억, PER 42, 우리보다 높습니다. PER. 똑같죠? 영업이익 규모 훨씬 적죠? 물론 단순하게 그죠? 영업이익으로만 뭐 비교하는 부분은 단순하게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영업이익 규모 훨씬 적고, 한미약품도 그죠? 유한양행보다는 뭐 신약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가 뭐 비슷한가? 좀 많은가요? 뭐, 나름, 뭐 성장성으로 본다 그러면, 네. 여기 상으로는 유한양행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뭐 비슷비슷하다라고 보면, 성장성 상으로 비슷비슷하다 보면 대략 42, 유한양행도 42, 한미약품도 42. 그럼 우리도 최소한 42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지금 주가, 네, 지금 주가 고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하사, 네, 21년 46 나왔습니다. 올해 21 나왔는데요. SK바하사는 그죠? 작년부터 백신 그리고 CMO 부분으로 해서 매출 자체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20년에 매출이 2천억대 부분이고 영업이익이 30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2천억대, 1천억대 회사가 코로나 부분으로 해서 급성장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런 대형 있는 기업들 단순 비교만 해봐도 그죠? 우리 셀트리온은 아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적정이라고 하면 3반은 고평가 맞고 이게 적정이라고 해도 그죠? 42는 가야 되겠죠? 최소한 그죠? 그러면 나머지 제약 바이오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보다 일단 22년 추정 PER보다 우리보다 높은 회사만 잠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 네, PER 41이고요. 휴온스 글로벌 PER 80입니다.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5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3월달 기준 뭐 아무튼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정권상에서 이게 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네, 83 그리고 바이넥스 35 한미사이언스가 75입니다. 한미사이언스 75 한올바이오파마 94입니다. 셀트리온 여기서는 35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네, 국전약품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JW 신약 234 네. 대웅제약 77 대웅제약도 77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미약품 아까 55 여기 또 55라고 나와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13 한독 160 ST팜 530 CMC제약 204 네, 이 정도가 우리 셀트리온 추정 PER 35 기준상으로 더 높은 회사들입니다. 아주 중소형 다들 그죠? 뭐 이름도 뭐 매출도 거의 없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4,200억짜리네요. 이게 시가총액 부분이니까 JW 중해신약 시가총액 2천억, 대웅제약 1조 9천억. 네. 아무튼 이런 조금 중소형 이름도 잘 모르는 회사들 PER 엄청 높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셀트리온 35 타 경쟁사 대형 대비해서도 그죠?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이런데 무슨 아까 기사에서는 아직도 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나올까요? 팩트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뭐 그렇게 계속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가져가려고 물량 뺏으려고 뭐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3사 합병을 앞두고 그죠? 뭐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 자사주 또 투자 기회도 노린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서 네, 신규 매수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부정적 인식 계속 그 주입을 하면서 시장도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 그죠? 투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죠. 물론 또 반대 매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대한 부분 네, 주가 고평가를 이야기하는 언론사에 대한 부분은 100% 네, 틀린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물량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지금 주가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파실 거면 나중에 조금 더 참으셨다가 파시는 게 훨 낫죠. 물론 이때 그죠? 수익을 내면서 파는 게 훨 낫겠지만 수익이 안 되더라도 지금 파는 것보다 시간 지나면 올라갈 주가이긴 뻔한데 지금 참지 못하고 매도를 한다? 그건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때 만약에 100만원 정도 손실이라고 하면 나는 조금 더 올라가서 뭐 해서 한 30만원 손절 정도에서 팔겠다. 네, 이때 그럴 거면 파셔야죠. 70만원을 이득 보는 상황인데 지금은 절대 파시는 구간은 아니고 그냥 홀딩해 가시면서 가져가야 되는 시간이죠. 네, 아무튼 뭐 언론에 대한 부분도 그죠. 언론 기사에 대한 부분도 팩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네, 꼭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